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저는 시간의 문제지. 골디락스가 시작이 된다. 네, 경기는 회복되는 게 분명한데 연준은 금리를 올릴 생각이 1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200선을 드디어 찍었는데요. 네. 그 고점을 돌파했는데 일단 이 장이 상승이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요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증시가 꺾이려면,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올라간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일 큰 건 금리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저도 여기 생방송 나와가지고 2월, 3월에 한참 안 좋을 때 계속 얘기했던 게 금리였잖아요. 뭐 오늘은 금리가 어떻고 변동성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별로 사람들이 이제 미국 국채금리 잘 안 봐요 또.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금리 어디로 튀나 이렇게. 면역이 돼서. 네.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지금 코로나도 우리가 면역 좀 약간 적응한 것처럼 뭐든지 처음엔 다 힘들어 하는데 막상 적응하면은 시장에 영향 못 주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하향 조정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담감이었잖아요. 근데 외국인도 오늘은 팔고 있지만 4월 들어와서 지금 한 2주 좀 넘게 한 2조 원 이상을 샀더라고요. 네. 작년 11월 이후로.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좀 약간 부담 요인이 지금 해소되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장이 계속 올라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첫째로 지금 장이 저는 좀 꾸준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뚜렷하게 시장이 급락할 만한 뭔가 구체적인 악재가 지금 당장은 없어요.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단 지금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연준 의장이 직접 입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테이퍼링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3월에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제발 연준 의장을 우리 좀 믿고 투자하자고. 연준을 의심하면 네. 누구를 믿고 투자하냐. 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시장 참가자분들이 아니 연준이 저렇게 뒤통수 때릴 것 같은데 뭘 믿냐 막 이런 분도 계셨고, 자꾸 옛날에 그 버냉키 의장 좀 예를 들어가지고 못 믿는다.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도 많이 못 믿었어요. 이 연준 의장 못 믿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연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금리가 막 튀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는 다 믿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유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긴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고, 두 번째가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 실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70%나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70% 증가 예상하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96조거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196점 감이 안 오시겠지만 2018년도에 우리나라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반도체 그때 기억나시죠? 빅사이클. 그렇죠. 그때가 165조였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 면에서도 압도적이고. 근데 이게 그러면 올해가 정점이면 사실은 못 갑니다. 주가 부러져요. 그렇죠. 내년에는 200조 원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증시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신문기사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지수 3200 갔을 때가 PER이 15.4배였대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 그게 뭐냐면 PER이었어요. PER. 지금 PER은 13.7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익이 증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는 레벨은 똑같은데, 그럼 무슨 얘기죠? 밸류에이션 부담도 별로 없어요. 그때보다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시장을 지금 아래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로 보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니까 물론 좀 올라왔잖아요. 네. 약간 이제 정고점이니까 지수 부담으로 좀 실 수는 있겠죠. 약간의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방향성 자체를 꺾을 만한 뭔가 악재가 좀 나올 만한 요소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좀 천천히 지금 같은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저는 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이 전반적인 지수는 오르지만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니까. 아니, 반도체 이익이 안만 좋으면 뭐 하냐.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 좀 반영이 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방송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삼성전자가 만약 움직이면 이거 진짜 지수 3,500 뭐 이렇게 가는 거 금방 아닌가? 예, 뭐.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10월하고 9월 달에 지수가 이렇게 횡보할 때 그때도 이제 지수 초창기에 움직일 때 보면 삼성전자 거의 안 갔거든요. 네. 안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뭐야 이 삼성전자 장갈 줄 알고 샀더니만 6만전자라는 또 비아냥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막 5% 6%씩 며칠 딱 가버리니까 증시가 어느새 3천 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움직이면 진짜 지수 레벨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안 갈 때가 오히려 지금 수익률 게임 펼치기는 오히려 사실 더 좋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데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 네 개가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 4인방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쏠립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은 잘 안 가요. 오히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레벨업 되는데 이 기업들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약간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일비 하지 마세요. 내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안 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삼성전자 또 잘 보시는 분 중에 하나가 노근창 센터장님인데 오늘도 증권사 보고서 하나 내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신 것 같고 이제 관건은 그거 같아요. 그 오스틴의 공장 언제 그거 이제 발표하느냐 그거 같은데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증설 이슈도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저는 시간의 문제지 뭐 지금 여기서 안 가니까 버리자 이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 나오는 게 보니까 그 증설에 대한 예. 미국 투자를 과감하게 아주 뭐 크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는데 그게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좀 파는 것 같아요. 이걸 예. 악재로 받아들이나 보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는 게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약간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하긴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반도체 사업보다도 사실은 그 스마트폰 사업이 좀 꺾여요. 2분기에. 생각보다. 왜냐면 요즘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스마트폰 IM 사업부가 1분기에 되게 좋았거든요. 2분기에 좀 꺾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좀 매물을 좀 내놓는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물론 이제 증설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너무 또 공급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메모리 쪽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또 많이 하면 메모리는 이게 시황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가격이 빠질 수도 있지만 비메모리는 수요가 지금 너무 많아요. 오히려 지금 완전 쇼티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안 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악재 같아요. 왜 그러냐면 TSMC는 지금 이제 3년 동안 100조를 투자해요. 그럼 삼성전자 1년에 10조 투자하는 회사예요. 지금 너무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뉴스 기사로는 뭐 평택에 50조 원짜리 하나 짓는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으면 50조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일단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결론이 내려지면은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상승의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이건 좀 지켜보는 걸로 하시고 대신 조급해 하시는 분들 조급해서 이렇게 섣부른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시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결국 수출 기업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이 지표가 중요하겠죠. 4월 발표될 수출입 지표 기대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저번 11일 날 그때 우리나라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이 24.5%나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 그 일평균 수출 데이터도 거의 역대급으로 나왔더라고요. 36% 정도 급증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일수가 있으니까 조업일수 때문에 일평균으로 봐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잘 됐던 2018년, 17년 그 정도 레벨 정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한국의 수출은 이미 코로나19 이전을 다 이미 넘어섰어요.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가 좀 이번에 나온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반도체가 오히려 초라해요. 반도체가 시장보다 약했어요. 성장은 했는데 그 시장 평균이 지금 24%라고 그랬잖아요. 반도체가 오히려 좀 초라할 정도고 그 요새 경기 민감 섹터들 있죠. 뭐 철강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조선이나 선박이나 이런 쪽 화학이나 이런 쪽의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온 상황이라 경기 민감형 기업들의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3월 달에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증명을 한 거죠. 아, 데이터로도 지금 여전히 이쪽 섹터들이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를 알 수 있고, 이게 좋은 게 그동안은 자동차나 IT에 좀 약간 편중돼 있었어요. 이게 수출 좋은 게.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분산되잖아요. 이게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전체 시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들의 수출 데이터가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되게 놀랬던 게 사실은 아까 제가 삼성전자도 좀 스마트폰 쪽이 좀 꺾인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수출 데이터만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수출액 중에서 제일 많이 증가한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입니다. 이 스마트폰 쪽. 그쪽 무성기기 매출액, 그러니까 수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근데 다만 우려하는 건 어쨌든 이게 이제 점점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마트폰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도 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우려는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스마트폰 쪽도 지금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으면서 이제 네. 재차 이제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뭐 JP 모건 대표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골디락스가 시작이 된다. 네. 즉 골디락스라는 건 정말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를 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스프, 뭐 이게 예전에 뭐 전래동화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먹기 좋은 스프죠. 정말 우리가 딱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스프인데,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경기는 뭔가 회복이 되는데 긴축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장기간 랠리를 보일 수 있는. 보통 경기가 너무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럼 그 뒤에 휴유증이 이제 긴축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줄이고, 그러면서 시장이 부러지는 게 보통의 정상적인 사이클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경기는 회복되는 게 분명한데 연준은 금리를 올릴 생각이 1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골디락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골디락스의 특징이, 시장이 내가 체감을 못 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막 신고가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4월달 장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다우 S&P가 신고가 나고, 우리 한국의 코스닥이 22년 만에 처음 올랐고 1000포인트 넘었고, 코스피도 드디어 3200 넘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넘었나? 뭔가 좀 체감을 못하는. 삼성전자 때문인가? 예. 아니, 그 주변에 봐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한 분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데 우리 PD는 예. 인상 쓰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아니, 하락하고 있다고. 시장이 이렇게 좋긴 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는 장이. 예. 근데 이런 장의 또 특징이, 기다리면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못난이 기업도 올려줘요. 근데 제발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 내가 팔면 꼭 오른다고. 등 뒤에 CCTV 달렸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좀 버텨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거나 버티라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 분명히 좋아지는 산업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수급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는 기업이 있으면 버티시면 저는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그냥 안 간다고 무턱대고 팔지는 좀 마셨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계속 그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른 걸로 갈아탈까? 뭘 샀다가 나중에 다시 조금 수익 내가지고 다시 삼성전자 네. 사면 되지 않을까? 아, 그것만, 그러다 이제 날아갈 수 네, 있는 거죠. 그것만은 좀 제발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급 얘기 하셨으니까 네. 하는 말인데,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안 가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팔아제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네. 연기금 너무 1% 지금 뭐 비율 조정했는데도 파는 건 여전한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그게 파는 거를 금지시킨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16.8%잖아요, 원래 비중이. 올해 국내 비중이 16.8%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거든요. 그러면은 3%면 13.8%잖아요. 하단이 13.8, 상단이 19.8입니다. 이 정도니까 이거는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연기금 맘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그렇죠. 여기서 13.8%까지 팔아도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하는 시간 그러죠. 아, 그럴 거면 뭐하러 플러스 마이너스 3% 뭐하러 물렸냐. 이게 뭐 예. 이거 뭐야? 이럴 감 거면- 보는 거야? 예, 장난치는 이럴 거야? 거면 뭐하러 올렸어? 그냥 하질 말든가. 그냥 이럴 수 있어서 좀 불만은 있을 수 있는데, 연기금의 그거는 고유한 권한이라 사실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럴 거면 뭐하러 그냥 그걸 늘려가지고
지금 뭐 하루에 막 어떤 날은 5천억 팔더라고요. 그거 하고 나서 5천억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런 좀 모습들이 나와서 좀 불만은 있으시겠지만 연기금의 고유형 권한이라서 이게 뭐 막을 방법은 지금 사실 딱히 없는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면 주식 투자 비중이 늘어나요. 국내 비중은 무조건 늘어나니까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매도는 좀 나오겠지만 지금 분명한 사실은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렇죠. 팔아가지고 원래 1월 말 기준으로 21%였어요. 국내 주식 비중이. 근데 그때 지수가 좀 빠진 데다가 주식 비중을 덜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19.8% 이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만 지수가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또 20% 이상 늘어날 수는 있지만 지금 국민연금은 팔 수 있는 어쨌든 이제 그 맨 위에 그 목표치 상단까지는 지금 딱 도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안 팔아도 됩니다. 안 팔아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자꾸만 좀 판다는 건 여전히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겠다는 좀 생각이 아닌가. 비워놓고 나중에 좀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채워놓으려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당분간 좀 매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매도 규모는 분명히 줄 거예요. 어쨌든 뭐 줄긴 하더라고요. 요새 며칠을 맞아요.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오히려 샀었어요. 오늘 500억 정도 오랜만에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연기금의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전 지나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도 네. 뭔가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 상승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네. 주식은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져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면 당연히 저는 수출 대형주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레벨업 됐을 때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이 세 개 섹터가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 기업들이 주도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 이 올라오는 기간에는 누가 주도했냐면 바이오, 헬스케어가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오늘도 뭐 삼성바이오 같은 기업들, 뭐 백신주 등 CMO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월등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그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 CMO 업체들하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 네이버, 카카오 많이 올랐잖아요. 카카오 요즘 아주 핫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일단은 3,200까지는 일단 주도했고 그리고 그 밑에 소비주들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의류, 화장품, 백화점 이런 기업들이 하반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경기민감주는 3월달에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부진한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나 전기전자가 일단은 올려줘야 된다. 올라가야만 증시가 레벨업 되니까 지수로만 봤을 때는 IT하고 자동차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올해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뭐 IT 자동차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사실 그렇죠. 모르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거 말고 좀 제가 좋게 보는 섹터는 어쨌든 건설하고 저는 조선 섹터 좀 다크호스로 보고 건설은 많이들 제가 워낙 많이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건설이야 뭐 뻔하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 계속 민간주택 지금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주가도 싸요. PBR도 0.6배, 7배밖에 안 되니까 업황이 좋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괜찮고 조선업종은 제가 크게 관심을 안 갖던 섹터인데 일단 조선업종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 선사들의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중고 선박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노후화된 선박을 그냥 쓴대요. 근데 이거를 왜 안 바꿀 수가 없냐면 이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뭐 탄소 배출, 네, 맞아요. 그 탄소세 막 이런 네, 게 생기니까. 그게 만약에 강제적으로 이제 선박까지 딱 부과가 되면 이건 그냥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마치 그 유럽이나 미국도 지금 막 그 전기차 무조건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그림이 이제 조선 산업에도 나와요. 근데 왜 이게 되면 왜 좋냐면 지금 친환경 선박의 대표 주자가 LNG 추진선. LNG를 연료로 쓰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 벙커CU 쓰잖아요. 그렇죠. 선박에. 되게 환경이 안 좋은데 그거 말고 LNG를 쓰는 LNG 추진선은 사실 우리 한국밖에 못 만들어요. 중국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선박에 있어서 절대적 강가가 한국의 조선 3사입니다. 그럼 이 시장이 열린다면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LNG 이제 운반하는 선박 있죠. LNG 운반선도 한국이 최강인데
지금 LNG 개발을 카타르하고 러시아가 엄청 해요. 여기서 지금 발주가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엄청나대요. 이것까지 가미가 될 수 있고 또 컨테이너선도 한국이 너무 잘하고 그래서 지난 진짜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 정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 배신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좋다고 해서 샀는데 물리고 지난 몇 년간 진짜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 조선해양도 옛날에 50만 원 넘었던 기업이잖아요. 아, 그 뭐지? 전에 펜이요? 조선주 있었잖아요. 또 지금 그 합병된 아시아펜이 STX. STX, 예, STX 그룹이 거의 뭐 예전 예, 되게 안 좋았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주가가 장난이 아니었죠. 예. 근데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회사가 돼 버렸고 그만큼 이게 경기 민감주들 투자하실 때 화랑에 너무 하면 안 좋은데 그래서 지금 조선주는 아직은 화랑 가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공부를 해본 결과로는 그런 사이클들이 지금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좀 반박자 빠르게 조선업종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T, 자동차, 2차전지, 뭐 친환경은 기본이에요. 얘네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기본인데 너무나 지금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신선함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을 가져오는 가시되 지금 당장 내가 좀 투자를 한다면 올해는 좀 조선업종 한번 약간 좀 닦고왔어. 그리고 건설주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싼 것 같아요. 그 기업 가치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건설과 조선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편인데,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신 왜냐면 거죠? 월봉 보시면 여전히 많이 그런데 빠졌어요. 월봉 보면은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때 월봉이 그렇게 높았을 때, 가격이 높았을 때의 그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네. 펀더멘탈하고 지금하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사실 재무제표는 더 좋아졌어요. 이익 면에서는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예전에 GS건설이 한번 중동에서 수주해가지고 한번 빅베스 한 적이 있거든요. 막 몇 조 원 적자 고백해가지고 주가가 그날 그거 발표하고 바로 하한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해. 그 후로 건설사들이 막 다 그냥 해외 수주한 거 다 잘못된 것들 다 공시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우리나라 조선회사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해양플랜트 그렇죠. 엄청 고생했잖아요. 막 적자 나가지고 삼성중공업도 그래서 한번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좀 드릴십 때문에 좀 주가가 힘든 거잖아요. 네. 그 삼성중공업의 CFO가 직접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이 상태면 우리 회사 내년에 자본 잠식 갈 수 있대요. 직접 아예 신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해양 플랜트하고 드립십 쇼크가 아직도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충분히 반영은 했거든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체질 개선에 좀 어느 정도 성공한 기업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과거보다는 좀 더 이제는 단단해졌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런 체력을 좀 가지고 있냐, 이것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체킹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 이제 나온 질문들 가지고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뭐 체하셨었어요? 여기 우리 염 부장님 팬이신데 체한 거 나셨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다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아니 원래 저희 회사에서 제가 하는 방송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그러니까 체하면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원래 좀 그렇죠. 약간 급체하면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좀 거의 약간 반나절을 그냥 이제 병원도 좀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공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주말에 충분히 건강 쉬어가지고. 관리 잘 하셔야죠. 네.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셔가지고 네, 네. 회사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튼 괜찮습니다. 네.